안녕하세요. 피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요즘 이혼 흠도 아니라던데, 더군다나 애 없을 때 이혼하는 건 정말 행운이라던데, 아이를 준비하던 중에 이렇게 평생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이혼 도장을 꾹 찍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결혼 4년차가 다 되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고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을 정년퇴직하셨죠.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 엄청 귀하게 자란 것 치고는 털털하고 수더분한 스타일입니다. 저희 집은 오빠와 새언니, 조카, 그리고 저와 엄마 이렇게 있습니다. 아빠는 5년 전에 폐암으로 먼저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아빠의 기일마다 제사를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 집은 제사가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의 제사를 당분간 지내드리고 싶다고 하여 단촐하게 지냅니다. 오빠가 결혼하고 엄마가 새언니에게 그랬어요. 너희 시아버지 제사는 내가 지낼 거야. 내가 지내다가 이만하면 됐지 싶을 때 그때 그만둘 거니 너는 하나 부담 갖지 말아라. 허튼 말로 하는 거 아니고 진심이야. 시댁 제사라고 부담 갖고 그러지 마. 그냥 같이 저녁이나 먹고 하자. 물론 너희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되고 내가 내 남편 기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아빠의 첫 기일 때 첫 기일인 만큼 연차를 쓰고 돕겠다는 내게 엄마는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 한 끼 먹을 정도만 음식을 하고 생전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차릴 거니 번거롭게 할 것도 별로 없다고요. 우리 집의 제사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생신을 정정하겠다면서 가족 단톡방에 올리셨습니다. 아버님의 호적상 생일이 본래 태어난 날이랑 한 달하고도 열흘이나 차이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출산신고를 늦게 하셨거나 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보통 호적상의 생일보다 본래 생일로 하지 않나요? 아무튼 어머님께서 얼마 전에 점을 보러 갔는데 아버님이 생일을 잘못 찾아 해먹어서 들어온 운도 도망 나간 사주였다며 앞으로 본래의 생일을 챙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너희 아버지 진짜 음력 생일로 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알았지? 그런데 문제는 아버님의 음력 생신이 저희 아빠의 기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한 날짜가 아빠의 기일임을 단번에 알았기 때문에 난감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생신이 아빠 기일이랑 같아. 어떻게 하지? 진짜? 아, 맞네. 그러네. 그런데 올해 날짜를 보니 평일이네. 보통 아빠 생일은 미리 주말에 모여서 밥 먹거나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주말에 끼면 같은 날인 거잖아. 앞으로 그러지 말란 법도 없는데. 에이, 그건 그때 신경 쓰자. 점심에 아빠 생신하고 저녁에 장인어른 제사 지내면 되지. 다 상황에 맞게 하면 돼. 제 걱정과 다르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찝찝했습니다. 제 걱정이 엇나가진 않더라고요. 아버님의 생신을 앞두고 남편이 생신이 수요일이니 앞당겨 주말에 밥을 먹자고 어디로 예약할 거냐고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희 아빠 생신 이제 제 날에 제때 챙기라잖냐.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자. 당분간은 그날 챙겨 먹을 거야. 엄마, 그날 장인어른 제사예요. 뭐? 그러니까 날짜가 같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왜 이제서야 이야기하냐? 아니, 당연히 주말에 먹을 줄 알았죠. 안 된다. 어쩔 수 없지 뭐. 저는 어머님이 어쩔 수 없이 주말에 먹자는 건 줄 알았어요. 너희 장인 제사에 앞으로는 못 가는 거지 뭐. 그리고 솔직히 너희 처가 말이다. 제사도 안 지내는 집이라며. 그런 집에서 며느리 봤다고 제사 만들고 한 모양이네. 아무튼 너희야 사위고 딸인데 제사 빠져도 된다. 딸이 무슨 친정제사에 참석을 한다고 그러니? 남편은 난감해 있고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기분이 불쾌하더라고요. 며느리 좀 바꿔봐라. 저는 바꿨어요, 어머니. 잘 들어라.
너희 아버님이 잘 풀려야 너희들도 살기 편한 거야. 그리고 너는 출가 외인이지 않냐. 그러니 앞으로는 친정 제사를 챙길 게 아니라 시아버지 생사를 챙겨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어디 있냐? 너 말이 참 그렇다? 아버님 생신에 친정아버지 제사랑 날짜가 같다는 것도 듣자마자 소름이 끼쳤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가지마. 부정 탄다. 알겠어? 어머님의 말씀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남편은 우선은 끊으라는 식으로 손짓을 하는데 내가 왜 내 부모 기일을 못 챙기며 남편의 부모 생일을 챙겨야 하나 싶더라고요. 더군다나 갑자기 생일을 바꿔 한다는 바람에 생긴 일인데 말이죠. 어머님, 그럼 저는 저희 아빠 제사 지내러 갈 테니 이 사람이랑 같이 식사하세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그러자 남편이 자기야, 이리 줘봐. 내가 이야기할게. 아니, 여기서 정확히 할래. 어머님, 그렇잖아요. 저를 평생 키워주신 저희 아빠 기일을 가는 게 맞지. 아버님 생사를 챙기는 게 맞나요? 그리고 어머님도 여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가 외인이요. 조선시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이모님들도 잘 만나시고 광주에 계신 이 사람 외할머니도 종종 뵈러 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 외할아버지 기일에 산소에 가지 않으세요? 어머님은 왜 친정 챙기세요? 그러면서 저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시엠이 가르치냐? 그건 내가 시댁 일에 아무런 피해 안 주고 가는 거야. 내가 만약 너랑 같은 상황이면 우리 아빠 기일 못 챙기지. 그런 거예요. 어머니, 정말 나쁜 딸이네요. 결혼하는 게 그쪽 집안으로 제가 입양된다든지 아니면 팔려가는 건가요? 왜 나랑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건데 남자 쪽 일에 더 치우쳐야 하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전화기를 빼앗더니 엄마, 이따가 전화 다시 드릴게요.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어른한테 어떻게 그렇게 물해? 남편의 말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른은 나이 많다고 며느리한테 막말해도 되고? 뭐? 우리 아빠 기일이 깨름직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셔? 꼭 챙겨야 한다길래 너는 니네 집 가서 아버님 생일 챙겨드리고 나는 우리 집 가서 우리 아빠 기일 챙긴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 깨끗하잖아. 너는 네 부모 챙기고 나는 내 부모 챙기고. 어머님 말도 말이지만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시부모님이야 의지를 하고 살든 남편만 보고 살든 하면 되지만 저런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앞날이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어떤 결론도 없이 말이죠. 남편과는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점심시간쯤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좋은 내용일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로부터 30분 뒤 저희 엄마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안사돈에게 이야기 들었어. 어머님? 무슨 이야기를 들어? 바깥 사돈 생일이랑 아빠 기일이랑 겹친다며? 이제 그렇다더라고. 그런데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왜 이야기한 건데? 뭐라는데? 바깥 사돈 생일이라 앞으로 네가 아빠 기일에 참석 못할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고 전화 다시 드린다고 했다. 미쳤어? 아빠 기일에 내가 왜 안 가? 그러니 엄마도 오지 말아라 뭐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우선은 알겠다고 근무 중일 테니 저녁에 다시 통화를 하자고 하고는 끊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대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저런 말들을 했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라면 나는 어머님 때문이라도 절대 너랑 못 산다고 이런 상황을 두고 볼 거면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책에 진정하라고 했고 그 일로 종일 마음이 복잡하고 일에 집중도 안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저희 부부를 불러내었습니다. 자네, 안사돈이 나에게 전화해서 딸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키웠느냐고 결혼하면 시댁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도 안 시켰냐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장모님 죄송합니다. 하필 저희 아버지 생신이 바뀌어서. 그 이야기라면 됐네.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건 자네 집 사정 아닌가? 네? 우리 딸이 지 아빠 기일 챙기고 싶다는데 아빠 기일에 시아버지 생신 축하 노래 불러드리고 박수 쳐야겠나? 자네 같으면 자네 아버님 돌아가신 날 그러고 싶겠어? 역지사지 모르나? 솔직히 아빠 기일에 일 있어서 못 와도 난 이해하네. 처음부터 나 혼자 기리고 싶어서 시작한 제사였고 애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우리 딸이 그 집에서 그런 대접 받는다는데 정말이지 놀랐어. 자네만 귀한 자식 아닐세. 안 싸더니 서로 어렵다는 사돈지간이 나한테도 그렇게 예의 없이 이야기할 정도면 얘한테 뭐라고 했겠어? 엄마는 남편을 혼내었습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시외 생신에 참석을 해야겠다고 하는 거면 굳이 제사에 오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출가 외인이 어쩌고 소리까지 들어가며 시어머니가 감히 시아버지의 생일을 챙기지 않고 어딜 가느냐는 말까지 해가며 애를 잡아서 생각을 하니까 화가 가라앉지 않으신다면서요. 저희 엄마 항상 늘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 쓰면 언젠간 그 복이 돌아올 거라며 늘 온화하게 행동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저렇게나 화가 나신 거죠. 그날 엄마한테 한 소리 제대로 듣고 온 남편은 집에 와서 옷을 마구 벗어 빨래통에 던지더니 내가 니네 엄마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겠어? 네가 오죽거렸으면 장모님이 날 그렇게 벌레 보듯 보면서 혼을 내냐? 가지 마. 아버지 생신에 가지 말라고. 너는 니네 집에 가. 나는 우리 집에 갈 테니. 짜증나. 그 순간 진심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헤아리지 않고 저렇게 나오는 대로 막말을 할까? 어떻게 저런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홧김에 하는 말인 줄 알았던 남편은 이후 제가 이혼을 준비하니 당황하면서 자신이야말로 홧김에 했던 말들이라고 중간에서 시어머니와의 사이를 알아서 잘 중재하겠다면서 이혼만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면 가족이라는 끈끈함이 더욱더 생길 테니 아이를 갖자고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을 하고 함께 난임병원을 다니자고 해도 외면하더니 이제와 병원도 함께 가주겠다고 합니다. 아마 임신, 아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혼에 대한 마음을 고쳐먹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혼을 더욱 밀어붙였습니다. 저렇게나 이기적인 새끼랑은 더는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이혼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좀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아버님이 생신 날짜가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문제들로 이혼을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엄마는 저희 이혼에 이런 결과를 바라고 했던 말들이 아니었는데 당신 때문에 제가 이혼을 했나 싶어서 처음에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엄마 때문이 아니라 이 이혼은 제가 결정했고 그것이 최선이었기에 엄마에게 죄책감 따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인생이니만큼 결혼도 이혼도 제가 선택한 것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